안녕하세요, 여러분. 로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. 이제 출국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이 성큼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제 상태는 어떤지,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중간 점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. 오늘은 지금 한 4시 좀 넘었는데요. 아직 커피를 못 마셨기 때문에 라떼를 한 잔 내려 마실까 합니다. 커피 한 잔 내려서 같이 얘기해 볼까요? 그럼 끄고. 원두는 몇 주 전에 속초 갔다가 보사노바 카페에 들렸거든요. 여기서 샀던 안목 블렌드 맛있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전 드립커피 마시는 거 좋아해가지고 자주 집에서 해먹고 있습니다. 좀 시끄러울 거예요. 저는 그 종이 필터 냄새 나는 걸 싫어해가지고 자꾸 버리는 것도 뭔가 가책이 좀 느껴져서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드립컵을 쓰고 있습니다. 냄새 좋다. 전 드립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집에서 웬만한 머신이란 머신은 다 사본 것 같아요. 버추어 네스프레소 머신도 사보고,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뭐 드론기 거 머신도 사보고, 근데 이것저것 먹어도 다 그게 기계마다의 맛의 한계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또 뭐 단 커피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믹스는 원래도 또 잘 안 마시고,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할까, 어떻게 하면 좋을까. 사실 드립이 손이 너무 많이 가는데, 근데 결국은 뭐 귀찮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먹고 싶은 맛을 먹으려면 이렇게 그냥 먹어야겠더라고요.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그래, 마시고 싶은 자는 귀찮음을 견뎌야지 하면서 그냥 내려 마십니다. 자,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오늘은 좀 돈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볼까 싶어요. 왜냐면 제가 영국에 가기로 마음을 딱 먹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제일 스트레스인 게,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야 되지? 내가 얼마의 여유금을 가지고 가야 될까? 이게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워홀을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캐나다도 있고 뭐 또 어디 있죠? 뭐 호주도 있고 영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일랜드 있지만, 그게 그래서 총 얼마의 여윳돈이 있는 상태로 지원을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없어요. 각각 나뉘어 있는 파트들은 있어요. 뭐 그래서 신청 단계에 얼마, 뭐 근데 그래서 총이 얼마냐라는 게 잘 없더라고요.
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일단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YMS를 신청할 때 드는 그 총 금액은 대략 한 210만 원 정도 들어요. 그래서 그 단계가 첫 번째 때 이제 비자 수수료로 나가는 돈인데 한 43만 원 정도 나가고, 그리고 이제 IHS라는 보건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. 그 보건 부담금에 또 한 156만 원 이렇게 뒤에 좀 붙는 그런 금액이 들고, 가기 전에 결핵 검사에 또 한 12만 원 정도가 들어요. 그리고 또 더 전에 이제 그거 별개로 잔고 증명을 내는 과정에서 파운드로 1890 파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그게 한 28일 이상을 지정된 어떤 계좌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, 그 증명서를 내는 기간 동안에도 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출로서 나가는 돈이 이제 한 210만 원이었다 하면은 그 외로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돈이 이제 오늘 환율로 보니까 대략 한 313만 원이라고 하는데,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환율이 잘 휘청여요. 그리고 그때마다 사실 떨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. 그 증명을 하는 기간 동안에. 그래서 웬만하면 여유 있게 400에서 450까지도 그냥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, 쓰는 돈이 아니고 그냥 보관할 수 있는 돈으로서도 한 400에서 450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돈은 내가 가지고 있었다만 증명하면 되지, 그걸 가지고 뭔가 막 가져가서 뭐 어떻게 추가로 뭘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 잠깐 빌렸다가 다시 예쁘게 돌려드리거나, 아니면 뭐 적금이 있었다면 그 적금을 잠깐 깨서 하나의 계좌에 가지고 있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적금으로 증명하신 분들도 계셨고, 뭐 그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적금 같은 걸 내셔서 되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, 또 간혹 가다가 튕기셨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리스크 없이 좀 일반적인 루트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막상 모아놨는데 그 계좌를 쓸 수 없다고 하면은 이제 못 가는 거니까 웬만하면 안전하게 가자 주의입니다, 저는. 그리고 이제 가서 살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겠죠? 가서 살 예산으로는 저는 일단은 그냥 1,000만 원 가져가셔라. 그리고 1,000만 원 외로 집세에 디파짓으로 걸어놓을 수 있는 돈도 또 한 1,000에서 1,500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주 큰 금액이 나오죠. 한 2,500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, 왜 그렇게 나오냐면, 일단은 가장 먼저 비행기를 끊어야겠죠. 비행기를 보통은 편도로 끊다 보니까 직항 기준으로 한 100에서 110 정도? 저는 그 정도 금액으로 끊었는데, 뭐 경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수기에 가셔도 돼요. 저는 8월에 가거든요. 그러니까 8월 자체도 나름 성수기 휴가 시즌으로 잡히는지 금액이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뭐 11월이라던가 좀 비수기일 때 가시는 분들은 더 저렴하게 또 가시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일단 대략적으로는 110 정도를 잡을게요.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볼 게 사실은 숙소예요.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완전히 집을 구하고 가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, 그 두 번째로는 임시 숙소를 잠깐 잡아서 내가 직접 뷰잉을 다니면서 이 집이 어떤지를 보고 정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물론 후자가 안전하죠. 근데 임시 숙소는 어쨌든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임시 숙소 자체를 런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주에 한 7, 80을 잡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긴 해요.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거든요. 그래서 오픈 카톡 채팅방이랑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시면은 임시 숙소 같이 쉐어하자고 올라오는 글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곳에서 같이 동행 잡으셔가지고 임시 숙소 다니는 동안에 그냥 같이 잠깐 쉐어한다 하고 묵으시면 금액 세이브는 좀 더 될 겁니다. 근데 어쨌든 넉넉하게 잡아도 항상 좀 오바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주당 7, 80으로 잡고 한 2, 3주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저는 다 런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, 런던은 일단 집 매물 자체가 좀 귀하고 그 안에서 괜찮은 것들은 경쟁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웬만하면은
그 집이 생각보다 빨리 안 구해줄 수 있으니까 2, 3주 정도는 임시 숙소를 꼭 잡으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디파짓을 걸거나 뭐 무직자일 때는 몇 개월치를 미리 돈 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까지는 잡을 수도 있으니까 통상적인 월세가 이제 150에서 200 정도 든다라고 하면은 맥스로 잡았을 때는 한 1200 정도 나오겠죠.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뭐 비행기에 110 그리고 이제 숙소에 뭐 많이 잡으면 끝도 없지만 이제 한 1000단위의 돈을 잡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들만한 거는 초기에 드는 생활비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달은 저는 그냥 300을 잡았어요. 왜냐면 가서 생각보다 어떤 가구가 별로여서 가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사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뭐가 고장이 나거나 가져간 게 호환이 안 된다던가 그런 상황들이 첫 달에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300을 잡고 그 뒤에 달 한 2달까지도 저는 최대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첫 달 300, 두 번째, 세 번째 달에는 각각 200씩 해서 총 7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초기 정착 생활금이라고 지금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이제 거의 미니멈으로 보면 1000, 맥스로 보면 뭐 한 2500까지도 갈 수 있겠죠. 근데 맥스는 원래 끝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고 또 혹시 하는 돈이 있어요. 혹시 하는 돈. 어떤 게 있냐면 개별적으로 드는 추가 보험을 저는 들고 가거든요. 이게 물론 영국이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보건부담금 이미 막 엄청 돈 많이 냈잖아요. 150만 원 가까이 냈잖아요. 하지만 그게 이제 각각한테 할당된 GP한테 가고 그 사람이 소견서를 써주고 그 다음 단계에 다른 뭐 정형외과든 어디든 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길고 만약에 내 GP가 너무 바쁘면 예약 자체도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너무 아프면 그 모든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수고스럽고 힘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익스프레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보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극단적으로 제가 갑자기 맹장이 터졌어요. 근데 맹장이 영어로 뭐였지? 이걸 막 생각하면서 병원에 가서 설명을 하는 그 모든 과정과 병원에서 너에게 이런 걸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아프면 굴러가던 머리도 잘 안 굴러가니까 만약에 너한테 진통제를 놔줄 거야 해서 페인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때 막 정신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그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더뎌지고 더 스트레스 받겠죠. 그래서 그럴 때 24시간 번역 같은 걸 같이 지원해주고 만약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던가 할 때에 뭐 급한 비행기료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설 보험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시스트 카드라는 업체의 것을 추가로 했고요. 최장으로는 1년까지밖에 안 돼요. 2년치는 안 되고 1년을 한 다음에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1년치를 저는 끊었고 그 금액이 한 40만 원 정도 들었어요. 그래서 그쪽을 하나 더 얹고 일단 저는 가려고 그래서 혹시 하는 비용으로 저는 추가 사설 보험을 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갈 때 이제 뭐 좀 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저처럼 직장 일을 좀 하다가 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쓰고 있었던 핸드폰의 정지 비용 저는 LG니까 한 달에 정지 비용이 4,400원씩 들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 뭐 TV, 인터넷 이런 것들도 다 각각 4,400원씩이더라고요. 좀 짜증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금액들이 또 이제 한 2년치가 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혹시 몰라서 한 30 정도를 빼놓고 그리고 제가 내고 있던 보험비 이제 달에 저는 한 11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2년치가 빠져나가는 걸 예비비로 묶으면 한 264만 원 뭐 요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출입국 증명서를 내면은 보험사 측에서 실손보험은 다시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건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또 가기 전에 준비물 같은 것도 좀 사야겠죠? 예를 들어서 뭐 프리볼트로 되는 전기장판이라든가 뭐 모기장들 뭐 준비물들 사다 보면 그 돈 그리고
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출국을 하다 보니까 겨울옷까지 다 가지고 가기에는 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겨울 침구랑 겨울 옷 같은 건 택배로 보낼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택배 보내는 거, 그리고 공항에 갔을 때 아무래도 무게가 대한항공을 전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좀 넘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위탁수화물의 추가금 같은 걸 다 묶어서 100에서 150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미리 생각하고 가게 되면은 혹시에 드는 추가금도 이미 한 4, 500 정도가 또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다 토탈로 잡으면 이 정도의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생각보다 좀 아주 큰 돈이 들죠. 가기 전 단계에서 드는 돈, 그리고 가서 드는 돈, 뭐 다 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너 좀 암담해지나요? 근데 저도 만약에 제가 영국에 지원을 할 때 너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,000이라고 칩시다. 그러면 너 2,000 없으면 아예 못 가 라고 했으면 나 2,000만 원 당장 못 쓰는데? 라고 생각하면서 못 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예 그냥 당장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한 거죠. 당장 뭐 신청하는데 드는 돈 200 얼마, 그리고 이제 잔고 증명할 때 쓸 돈 얼마, 뭐 요 정도 안에서 되니까 저는 제가 내가 1,0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겠다 했을 때 준비를 시작을 해서 그동안의 그 과정 동안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가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1,000만 원은 사실 부족한 돈이었고 그 너머에 제가 모았던 돈들을 좀 더 깨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모았던 모든 돈을 거기에 다 쓰고 오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웬만하면은 돌아와서도 또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다 쓰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,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이만큼만 거기에서 쓰고 오겠다. 왜냐면 가서 계속 놀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. 뭐 어떤 일을 할진 몰라도 어쨌든 일을 할 거고.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하실 땐 1,000만 원이 있을 때 가장 마음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. 1,000만 원 이후에 이제 내가 가서 살 돈까지를 끌어왔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 가이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그리고 간다고 하면 뭐 여기저기서 뭐 용돈도 좀 주시고 필요한 물건 없냐 해가지고 물건들도 좀 선물해 주시고 그러면서 좀 세이브되는 금액들도 있습니다. 되게 주변에 감사한 분들이 참 많았구나, 이런 걸 되게 반추하게 되는 좋은 경험인 것도 같아요.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싹 훑으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한번 정리하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잘 살았구나, 내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살아왔나 보다, 그런 생각들도 하고,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다 잘 꾸려놓은 내 삶을 내려놓고 2년 동안 아예 다른 나라에 가 있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했나? 너무 편안한 걸 감사한 줄 모르고 놓고 가나? 그런 생각들도 한 번씩 들 때가 있는데, 그럼에도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처럼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그래, 또 잘 꾸려왔던 것처럼 그쪽에 가면은 또 새로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, 그리고 이곳에서 잘 살았다면 그곳에서도 또 다른 면으로 잘 살아가지겠지라는 조금은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겁이 나면 또 한도 끝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, 제가 오늘 전달드린 내용들은 참고만 해주시고, 언제나 개별 편차가 있습니다. 더 적게 들 수도 있고요. 사실 뭐 많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높으니까 굳이 더 말하지는 않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너무 우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엄청 넉넉하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꼭 런던에 가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. 런던에 가시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로 들지 않아요. 그러니까 너무 꼭 저처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런던에 가시는 게 아니라면 주변에 뭐 다른 지역들도 좀 폭넓게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정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좀 기회가 되면
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항목들, 그리고 어떤 사항들을 정리해놓고 가야 되는지, 알아보고 가야 되는지, 이런 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싶어요. 제가 요즘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.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짐 싸는 과정도 기회가 되면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. 자,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린 또 다음에 기회 될 때 만나요, 여러분. 안녕!